반쪽짜리 천재와 빚더미 신부. 결혼식 내내 신랑은 신부의 눈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 무감각한 표정. 하객들의 속삭임이 은지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반쪽짜리 천재라더니 완전히 맛이 갔구만.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한 차가운 거래. 은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닫힌 방문 틈으로 새어나온 불빛과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하지 마. 그들은 내 능력을 통제하려 해. 낮에는 인형처럼 무감각하던 남자가 밤이 되자 눈빛이 날카롭게 번득이며 거대한 음모의 흔적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 생각했던 그녀의 삶에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진실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빚더미에서 벗어나려다 재단의 감시망에 갇히게 된 여인. 그녀는 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남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반쪽짜리 천재와 빚더미 신부, 지금 시작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얀 장갑 속에서 땀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부케를 꽉 쥔 채 웨딩 마치가 흐르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은지는 고개를 들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재단 끝에 서 있는 신랑 강석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 은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빚, 그 끔찍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석훈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신부 입장.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석훈 옆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가 섰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부터 혼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마치 로봇처럼 정해진 동작만 따라 할 뿐이었습니다. 절을 할 때도, 반지를 낄 때도, 서약을 할 때도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쪽짜리 천재라더니.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가자 은지는 석훈과 함께 준비된 차에 올랐습니다. 신혼집으로 향하는 내내 석훈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기.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석훈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석훈 씨. 은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석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은지를 향했지만 여전히 초점은 맞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짐 정리할게.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준비해준 집이었습니다. 은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층에 거실이랑 부엌이 있고 2층에 방이 2개 있어. 은지가 설명했습니다. 석훈은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은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석훈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석훈 씨, 밥 먹어야지. 문이 열렸습니다. 석훈이 나왔습니다. 그는 은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석훈은 기계적으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내일부터 뭐 할 건데?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지는 1층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개고 책을 꽂고 세면도구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결혼식장의 시선들, 석훈의 무표정한 얼굴, 재단 관계자들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 선택이야. 은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세한 진동음과 금속성 충격음이 반복됐습니다. 은지는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지? 은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석훈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석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석훈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계산하고 지우고 다시 쓰는 동작이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낮과 달리 날카롭고 집중돼 있었습니다. 은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석훈이 종이 위에 뭔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회로도 같았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작은 장치를 집어들고 선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저게 반쪽짜리라고? 은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석훈이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작은 LED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벽면에 큰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까는 텅 비어 있던 보드가 이제는 기호와 수식으로 빼곡했습니다. 석훈이 일어나 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마커를 들고 새로운 수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은지는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석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집중할 때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뭔가를 깨달을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낮에 본 그가 아니었습니다. 석훈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는 책상 밑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은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반쪽짜리일까?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재단이 말한 것과 지금 눈앞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석훈이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다시 회로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펜으로 뭔가를 수정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석훈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를 향해. 은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석훈의 눈이 문틈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또렷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은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석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지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뭐야, 저게 대체 뭐야? 은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쪽짜리 천재.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면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 석훈의 다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결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본 석훈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을 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석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초점 없는 눈으로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어젯밤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침 먹을래?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토스트와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은지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석훈이 기계적으로 토스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씹는 동작도 느렸습니다. 은지는 그를 지켜보며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전 8시, 멍한 상태. 은지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석훈은 은지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석훈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점심 무렵 석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은지가 점심을 차렸지만 석훈은 몇 입 먹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입맛 없어?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3시쯤 은지는 빨래를 개며 거실에 있었습니다. 석훈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슬쩍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여전히 비활성 상태. 은지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지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단에서 나온 최도윤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은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은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윤이 거실로 들어와 석훈을 봤습니다. 석훈은 여전히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석훈 씨 상태는 어때요? 도윤이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낮에는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는 하고 있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어젯밤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은지가 얼버무렸습니다. 도윤이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방 좀 봐도 될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석훈 씨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석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훈 씨, 잠깐 방 좀 볼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석훈이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은지는 따라 올라갔습니다. 도윤이 석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석훈이 작업하던 회로도와 장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네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단에 보고해야 해서요. 은지 씨도 알고 있잖아요. 석훈 씨 연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는 거.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석훈의 관리자 역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해 주세요. 연구 진행 상황, 생활 패턴, 건강 상태 모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은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방에 남아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석훈 씨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은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석훈 씨 건강 잘 챙겨주세요. 식사랑 수면 패턴 중요하니까요. 은지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도윤이 나가고 문을 닫자 은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석훈을 불렀지만 그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석훈은 밥을 몇 술 뜨다가 멈췄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내려놓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이미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은지는 수첩에 시간을 적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석훈의 방에서 또다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석훈이 어젯밤처럼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회로도를 그리고 장치를 조작하고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은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각성 시작. 은지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낮에는 멍하고 밤에는 깨어나 은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석훈은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은지는 매일 기록했습니다. 석훈의 각성 시간, 비활성 시간, 식사량, 수면 시간, 모든 것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패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후 4시쯤 석훈이 갑자기 책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지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석훈이 펜을 들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오후 4시 갑작스러운 몰입. 은지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석훈은 30분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펜을 놓고 멈췄습니다. 다시 멍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은지는 책상으로 다가가 석훈이 적은 것을 봤습니다. 복잡한 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석훈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석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석훈이 책상 앞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작은 장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석훈 씨,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창문을 열고 연기를 내보냈습니다. 석훈은 여전히 장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보호 장비도 없이 왜 이렇게 위험하게 해?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장치만 바라봤습니다. 실험 중이야. 석훈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낮에 듣던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다칠 수도 있었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다시 장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괜찮아. 석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단에 보고해야 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처음으로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고하지 마.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왜?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석훈이 돌아섰습니다. 은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 폭발음 났다면서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센서가 있어요. 큰 소리나 진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보고돼요.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훈 씨 다친 데는 없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터는 무사한가요? 연구 자료 말이에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 걱정이 아니라 데이터 걱정이었습니다. 무사해요. 은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석훈은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연구 도구였습니다. 석훈의 각성주기가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은지는 매일 기록했지만 패턴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오후 2시에 갑자기 깨어났다가 1시간 만에 다시 멍해졌습니다. 또 어떤 날은 밤새도록 각성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석훈의 각성 상태가 유난히 강렬했습니다. 은지는 2층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을 깰 수 없었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소리, 벽을 두드리는 소리. 은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석훈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 한쪽 벽을 손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벽이었습니다. 뭐가?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벽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소리가 달랐습니다. 속이 빈 소리였습니다. 석훈이 벽지를 찢었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야, 집 망가뜨리면 어떡해?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지를 벗겨내자 작은 금속판이 드러났습니다. 석훈이 금속판을 만졌습니다. 금고야. 석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석훈이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 알아?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1번, 2번, 3번.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석훈이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드디스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데?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 과거야. 석훈이 말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석훈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연구 자료였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 실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석훈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화면에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연. 석훈이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차연. 석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지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누구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사람이야. 석훈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실험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뇌활성 제어 프로젝트였습니다. 석훈이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옆에서 화면을 같이 봤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대충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뇌의 특정 부분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실험. 석훈이 그 실험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거 너한테 한 거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실험 날짜가 5년 전이었습니다. 석훈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암호화된 로그 파일이었습니다.
석훈이 암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파일이 열렸습니다. 로그에는 실험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피험자 강석훈, 실험 목적, 뇌 활성도 강제 조절을 통한 천재성 극대화, 부작용, 기억 손상 및 정서 불안정. 석훈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기억이 인위적으로 지워진 거야.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로그를 더 읽었습니다. 통제하려고 내 능력을. 석훈이 대답했습니다. 화면에 차연의 이름이 또 나타났습니다. 총괄 연구원 차연. 이 사람이 한 거네.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연 교수, 내 지도 교수였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차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차연은 유명한 뇌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행적이 끊겼습니다. 은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한 기사를 찾았습니다. 차연 교수, 연구 윤리 위반 의혹으로 대학 퇴직. 현재 소재 불명. 소재 불명? 은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더 검색했습니다. 한 의료 포럼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차연을 봤다는 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병원에서. 은지는 병원 이름을 적었습니다. 청담 재활병원. 그녀는 석훈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은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병원은 조용한 곳에 자리했습니다. 은지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차연 교수님 면회하러 왔는데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카예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 금지 환자예요. 보호자 외에는 만날 수 없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이에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은지는 물러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층 끝 방에 차연이 있다는 걸 간호사의 컴퓨터 화면에서 봤습니다. 은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끝 방 앞에 섰습니다. 문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연. 은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른 몸, 창백한 얼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차연 교수님? 은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구? 차연이 가늘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석훈 아세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차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람 그리고 두려움. 석훈이를? 차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석훈 씨 아내예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차연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다시 누웠습니다. 석훈이가 날 찾아? 차연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제가 먼저 온 거예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차연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애한테 미안해. 차연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석훈 씨 실험한 거 맞죠?
은지가 물었습니다. 차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이 시킨 거야. 난 거부했어. 하지만 그들은 강요했지. 차연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단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차연이 은지를 봤습니다. 석훈이 결혼시킨 그 재단. 그들이 모든 걸 조종했어. 차연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차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훈이의 연구 때문이야. 그 애는 천재였어. 너무 뛰어나서 위험했지. 그들은 석훈이를 통제하고 싶어 했어. 차연이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지운 거군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차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 그래서 주기적으로 억제했지. 약물과 전기 자극으로. 차연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차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재단에 반항하다가 여기 갇혔어. 다시는 나갈 수 없을 거야. 차연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차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석훈 씨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차연이 눈을 떴습니다. 내 연구실에 자료가 있어. 안정화 알고리즘. 그걸 찾으면 석훈이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어. 차연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메모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차연이 작은 종이를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해. 재단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차연이 경고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지가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은지는 계단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차연이 준 종이를 꺼내봤습니다. 주소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석훈이를 지켜줘. 은지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석훈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석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상태였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석훈 앞에 섰습니다. 석훈 씨, 할 말이 있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네. 은지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차연이 한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재단의 감시, 안정화 알고리즘, 석훈의 통제된 삶.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석훈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지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석훈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석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석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차연 교수 만났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화들짝 놀라며 은지를 봤습니다. 뭐라고? 석훈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병원, 차연과의 대화, 안정화 알고리즘. 석훈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도 피해자래. 재단이 시킨 거라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단. 석훈이 이를 갈았습니다. 은지는 차연이 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주소가 있어. 안정화 알고리즘이 있는 곳이래. 은지가 종이를 석훈에게 건넸습니다. 석훈이 주소를 봤습니다.
옛날 연구실이네. 석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지는 석훈을 봤습니다. 갈 거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 이대로는 못 살아.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처음으로 은지를 제대로 봤습니다. 그의 눈에 감사가 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옛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라은아.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였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과학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나 은지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 얼마 만이야? 결혼했다며? 은하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그것 때문에 부탁 좀 하려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은하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석훈의 상태, 재단의 통제, 차연 교수와의 만남. 은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강석훈이라고 했지? 그 사람 천재 아니야? 은하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놀랐습니다. 알아? 은지가 물었습니다. 은하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5년 전까지만 해도 학계에서 난리였어. 뇌과학 분야 최고의 신성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졌거든. 다들 뭔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어. 은하가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과거가 점점 선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은지가 물었습니다. 은하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 만날래? 은하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줄래? 은지가 말했습니다. 은하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오후 3시 은하가 도착했습니다. 긴 생머리에 안경을 쓴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은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은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 석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 시간이라 멍한 상태였습니다. 은하는 석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강석훈 박사님이시네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석훈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은지를 봤습니다. 지금 비활성 상태예요. 은지가 설명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하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 보여드릴게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석훈의 과거 논문, 연구 기록, 언론 보도. 박사님 연구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뇌신경망을 직접 제어하는 기술이었거든요. 성공했으면 노벨상감이었죠. 은하가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은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연구비 문제였대요. 당시 재단에서 전액 지원했는데 갑자기 연구가 중단됐어요. 공식적으로는 박사님이 건강 문제로 은퇴했다고 발표했고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재단이 연구를 빼앗은 거네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박사님을 통제하려고 한 거고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안정화 알고리즘 찾으면 괜찮아질까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은하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차연 교수님 논문을 봤는데 안정화 알고리즘이 핵심이에요. 뇌 활성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거죠. 그게 있으면
박사님 상태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은하가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은하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차연 교수님 연구실로 가야죠. 하지만 재단이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은지가 물었습니다. 은하가 웃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시망 피하는 방법 알아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석훈이 각성했습니다. 은지와 은하는 석훈에게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석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연구실로 가자.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와 은하가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은하가 준비한 장비로 보안 시스템을 해제했습니다. 들어가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복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는 작은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석훈이 불을 켰습니다. 낡은 책상과 선반, 그리고 오래된 컴퓨터가 보였습니다. 석훈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석훈이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있다. 석훈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안정화 알고리즘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석훈이 폴더를 열었습니다. 복잡한 코드와 수식이 가득했습니다. 석훈이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거야. 이게 답이야.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하가 USB에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빨리 나가요.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은하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이 필요해. 장비도 필요하고.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폐쇄된 대학 연구동이에요. 장비도 남아있을 거예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로 가자.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차를 몰았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석훈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재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은지는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훈도 은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폐쇄된 대학 연구동은 조용했습니다. 은하가 후문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지하 실험실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요. 은하가 불을 켰습니다. 실험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석훈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쓸만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전기는 들어오네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안정화 알고리즘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걸 구현하려면 며칠 걸릴 거야.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물통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해. 우리 시간 있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장비를 세팅하는 데 보냈습니다. 석훈이 회로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은하는 외부 통신망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재단이 추적 못하게 막았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김밥과 주먹밥이었습니다. 먹어야 힘나. 은지가 석훈에게 김밥을 건넸습니다. 석훈이 받아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마워.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처음으로 석훈이 제대로 된 감사를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석훈의 각성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또렷한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은지는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 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석훈이 알고리즘을 수정하며 테스트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뇌파가 안정되고 있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요? 벌써? 은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어. 내 뇌가 반응하고 있어. 석훈이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석훈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은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지. 석훈이 은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응.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석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석훈이 최종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에 뇌파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은지와 은하가 긴장한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석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장치에서 미세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석훈의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프가 안정적인 파형을 그렸습니다. 됐어. 석훈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전극을 떼어냈습니다. 은지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니, 좋아. 머리가 맑아.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환호했습니다. 성공이에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은지는 석훈을 안았습니다. 석훈도 은지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은지가 속삭였습니다. 석훈이 은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석훈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공백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석훈은 하루 종일 정상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식사를 하고 연구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신기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웃었습니다. 뭐가? 석훈이 물었습니다. 은지가 석훈을 봤습니다. 너 완전히 달라졌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거울을 봤습니다. 나도 느껴. 내가 돌아온 게.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봤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해야 해. 그리고 재단과 싸워야지.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걱정됐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알고리즘 덕분에.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다가왔습니다. 연구 결과 정리했어요. 이거 학회에 제출하면 큰 반향 일으킬 거예요. 은하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석훈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고마워, 은하.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웃었습니다. 제가 더 영광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서. 은하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완벽해. 이거면 충분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먼저 내 연구를 보호해야 해. 재단이 못 가져가게. 석훈이 말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암호화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이제 내 연구는 내 것만이야.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은? 은하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해. 재단이 나한테 한 짓도 함께.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결심을 느꼈습니다. 나도 도울게.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봤습니다. 고마워. 석훈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실험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석훈이 장치를 다시 한번 테스트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제 됐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논문 제출 완료했어요. 내일이면 학회에서 연락 올 거예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안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하 실험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지하실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었습니다. 은하가 재빨리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스템 충돌이에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외부 접근 감지. 석훈이 긴장했습니다. 재단이 찾아낸 거야.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 곧 올 거야. 석훈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순간이 지나고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붉은 빛이 깜빡였습니다. 은하가 노트북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추적 장비예요. 재단이 우리 위치를 파악했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재빨리 하드디스크를 뽑았습니다. 자료부터 챙겨.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가방에 노트북과 서류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지하실 입구 문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석훈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다른 출구 없어? 석훈이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상구는 막혀 있어요.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강석훈, 나와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석훈을 봤습니다. 석훈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석훈이 말했습니다. 문이 흔들렸습니다. 재단 요원들이 문을 파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석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대답했습니다. 비상 프로그램 가동하는 거야. 이 실험실을 보호 모드로 바꿀 수 있어. 석훈이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쿵.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은하가 은지 옆에 섰습니다. 조금만 더. 석훈이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순간 지하실 전체에 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장에서 금속판이 내려왔습니다. 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쿵쿵 소리가 멈췄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방어막이라니. 석훈, 이거 해제 안 하면 강제로 뚫을 거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석훈이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뚫어봐. 못 뚫을걸.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석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석훈 씨? 은지가 다가갔습니다. 석훈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괴로워. 석훈이 신음했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 은지가 물었습니다. 은하가 석훈을 살폈습니다. 뇌과부하예요. 알고리즘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석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가 석훈을 부축했습니다. 진정해. 숨 쉬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재단 전파야. 방에 전파를 쏘고 있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외부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들어오고 있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렸습니다. 장비를 조정해야 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석훈을 책상 앞에 앉혔습니다. 석훈이 장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안 돼. 집중이. 석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뭘 해야 해?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봤습니다. 저기, 빨간 스위치, 오른쪽으로 돌려.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장비를 봤습니다. 빨간 스위치를 찾아 돌렸습니다. 장비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석훈의 얼굴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 파란 버튼 3번 눌러.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삐삐삐. 장비가 반응했습니다. 석훈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 이제 괜찮아.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다가왔습니다. 방에 전파 차단했어요. 하지만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릴 소리였습니다. 재단 요원들이 문을 뚫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문도 없고 다른 출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외부에 메시지를 보내야 해.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신이 전부 차단됐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화면을 봤습니다. 하나 남았어. 위성통신. 석훈이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드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빨리.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석훈이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보냈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은하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대답했습니다. 언론사, 학회, 경찰 모두한테.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석훈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은지가 재빨리 석훈을 받쳤습니다. 석훈 씨,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석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너무 무리했어. 석훈이 신음했습니다. 은하가 석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너무 빨라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버텨. 조금만 버텨.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석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쿵. 문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금속판이 무너졌습니다. 도윤과 재단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지하실을 둘러봤습니다. 석훈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석훈 씨,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은지가 석훈을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 씨, 석훈 씨 상태가 심각해요. 병원에 가야 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석훈이 은지의 손을 쥐었습니다. 은지. 석훈이 작게 불렀습니다. 은지가 석훈을 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메시지 보냈잖아.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끝나지 않았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은하의 노트북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은하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확인 신호 왔어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은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뭐래? 은지가 물었습니다. 은하가 화면을 읽었습니다. 경찰과 언론이 출동했대요. 10분 안에 도착한대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지가 도윤을 봤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들 한 짓이 다 드러날 거예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단 요원들도 동요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냈어. 석훈이 속삭였습니다. 은지도 웃었습니다. 응, 우리가 해냈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은지는 석훈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됐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지하실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와 취재 차량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철수합니다. 도윤이 요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재단 요원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지는 석훈을 꽉 안은 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어차피 다 드러날 거예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은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한 건 석훈 씨를 위한 거였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마요. 당신들은 석훈 씨를 도구로만 봤잖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내려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지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누구 다친 사람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은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구급대 지하로 내려오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석훈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은지가 석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같이 갈게.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석훈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은지가 따라가려는데 경찰관이 도윤을 막아섰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최도윤 씨, 재단 관계자시군요.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불법 감금과 인권 침해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은지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석훈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은지가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눈을 떴습니다. 은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은하도 따로 차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병원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석훈을 진찰했습니다. 은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30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내입니다.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상태예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히 쉬면 회복될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석훈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은지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석훈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석훈 씨, 은지가 불렀습니다. 석훈이 눈을 떴습니다. 은지, 석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은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은지와 석훈이 놀라 은하를 봤습니다. 뭐가? 은지가 물었습니다. 은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니, 좋은 의미로요. 뉴스 봐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재단 천재 과학자 불법 통제 의혹 강석훈 박사 5년 만에 진실 밝혀 뇌과학계 충격 획기적 연구 결과 공개. 석훈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은지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언론이 다 보도했어요. 재단 조사도 시작됐고요. 은하가 설명했습니다. 석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석훈의 손을 쥐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석훈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집이 아니라 은지가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좋아.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정말?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안았습니다.
응, 너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도 석훈을 꽉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석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연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은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뭐해?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대답했습니다. 연구 마무리하는 거야. 이제 제대로 발표할 수 있으니까.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집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성주기는 괜찮아?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알고리즘 덕분에 안정적이야.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안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석훈의 논문을 정식으로 발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석훈이 승낙했습니다. 발표 당일 은지도 같이 갔습니다. 은하도 함께 했습니다.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석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훈입니다. 석훈이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지는 객석에서 석훈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석훈이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뇌활성도 제어 기술, 안정화 알고리즘, 그리고 자신의 경험.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석훈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은지가 달려가 석훈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꽉 안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없었으면 못했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립연구실 만들 거야. 재단 같은 데 얽매이지 않고.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도 도와줄게.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봤습니다. 같이 하자. 동업자로.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동업자? 나 과학 몰라.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리는 네가 훨씬 잘해. 나보다.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제안이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날 믿어줘서.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석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부부잖아.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함께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석훈의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일정을 관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독일 연구팀과 화상회의 있어. 은지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석훈이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멍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과로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이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안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봤어요? 은하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재단 해체 수순, 이사진 전원 사퇴. 석훈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은지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드디어네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무너졌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재단 때문에 석훈과 결혼하게 됐지만 그 덕분에 석훈을 만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공정하고 투명한. 은하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하를 봤습니다. 내 덕분이야. 네가 보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용기 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주 석훈과 은지는 독립연구실을 열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필요한 장비들도 모두 갖췄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료 과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석훈을 응원하는 사람들. 은하도 취재를 왔습니다. 강석훈 박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은하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석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아내 은지에게 가장 큰 감사를 전합니다.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누구도 저처럼 통제받지 않도록. 석훈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지는 뿌듯했습니다. 저녁에 모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석훈과 은지만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은지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피곤했지?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 석훈이 불렀습니다. 은지가 석훈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석훈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품에서 생각했습니다. 빚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은지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은지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지가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석훈을 봤습니다. 사위.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훈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들어오세요. 석훈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빚 때문에 억지로 결혼시켰잖니.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석훈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석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 석훈을 봤습니다. 덕분에 은지를 만났으니까요. 은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통제받고 있었을 거예요. 석훈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은지를 봤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차를 따라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이따 저녁같이 드시죠. 석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와 석훈이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석훈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팀원들이 합류했습니다. 은지는 연구실 운영을 맡았습니다. 회계, 일정 관리, 대외 협력까지 모두 처리했습니다. 은지 씨 덕분에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봤습니다.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훈과 은지는 연구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석훈이 은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행복해? 석훈이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는?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석훈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빚 때문에 시작한 결혼이었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같이 있는 거야.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꽉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은지.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석훈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 후 석훈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석훈과 함께 해외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여러 도시를 다니며 석훈의 연구를 알렸습니다. 은지는 석훈 옆에서 그를 지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우리 팀이잖아.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석훈의 연구실은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연구원들이 합류했고 더 큰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은지는 연구실 대표로 등록됐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는 아직도 어색했지만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석훈은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각성주기는 완벽하게 안정됐습니다. 더 이상 불안정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은지와 석훈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기억나? 석훈이 물었습니다. 은지가 석훈을 봤습니다. 뭐? 은지가 물었습니다. 석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날, 네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석훈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연히 떨렸지. 처음 보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데.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웃었습니다. 지금은? 석훈이 물었습니다. 은지가 석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내 전부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석훈이 은지를 안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석훈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빚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결코 거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석훈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